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도면. 면적은 안 하시더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문제 나와요, 평균. 이 안에서 평균 두 문제 나오니까 면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면적이 어려워서 면적을 패스하더라도 오늘은 얘는 꼭 하셔야 된다, 이거 해놓으면 1년이 편해요. 요거 해놓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자 공부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써보고 그려보고 그래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책만 보고 흐름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면 진짜 대단한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써보는 거. 그려보고 하나의 사진으로 머리에 기억하시라는 거야. 하나의 사진으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지적 공부는 뭐가 있냐 이거지. 뭐뭐 들어가요? 토지 표시가 들어가고 소유자가 들어가고 기타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토지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이제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 네, 소유자 대장에 좀 더 추가할게. 소유자라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원인과 일자구나 이렇게. 고유번호 어디 안 들어가요? 그림에 안 들어가요. 지분 공유증명으로 들어가고 명칭, 표시, 비율, 대조등록부, 부호도 부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공인중개사는요 누가 얼마만큼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고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이제 보면 합격하는 사람 물론 고득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80점 이상. 그분들은 이미 3월 달부터 머리에 써 있어요. 합격이라고. 정말이에요. 수업을 하면 3월 달쯤 되면 머리에 합격이라 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비로도 알아서 붙어요. 왜? 혼자 자기가 계획 잘 세우고 공부 잘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잘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전교 1등 정해져 있잖아 어느 정도.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요. 이미 다 가외 받았고 다 했어. 집에서. 맞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오면 공부도 안 해. 근데 아버님이 이화여대 교수였거든요. 전교 1등 하는데 IQ 150이야. 뭐 IQ 저는 믿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공부 안 해. 맨날 놀아요. 저랑 맨날 놀아. 근데 시험만 보면 저는 꼴등인데 걔는 전교 1등이야. 저는 반에서 꼴등인데 걔는 전교 1등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새벽 1~2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놀 때 놀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과외가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학원 다니면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이게 전부였거든요. 과외가 많지 않았을 시절인데 이미 그때 걔는 과외라는 것도 다 하고 선행학습을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선행학습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전교 1등 하니까 걔는 선행학습이 다 돼. 수학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를 설명할지. 이미 자기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중개사 시험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비로 둬도 알아서 합격해요. 다 머리에 써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6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분들을 합격시켜야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합격해요. 알아서. 부족한 거 자기가 채워서 알아서 합격하는데 50에서 60 정도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우리가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을. 30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근데 보시면 합격을 한 사람이나 불합격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대부분 60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합격하는 거라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 딱점으로 붙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60점에서 65점에 합격, 그 사이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사 시험은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수를 줄이면 합격합니다. 근데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문제만 실수하지 않으면 10점이 올라가는 거잖아. 과목에. 40개 중에 4개만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50점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쭉 보면은요. 이렇게 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틀렸다 이거죠. 근데 해설을 딱 보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 잠깐 잘못 뭘 생각해서 틀렸어. 이런 거 몇 개만 줄여요? 4개만 줄이자 이거예요. 4개만. 그럼 합격해요.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줄이면 합격.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면. 그 실수를 줄이려면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학습. 자, 도면을 봅니다.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전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도는 축척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척 7개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5, 6 얼마?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써보 500, 600, 3000. 그 다음에 이제 배로 가자 이거죠. 500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2000 없어. 600 다음에 1200, 2000, 400이 있고 3000이 있고 6000이 있어. 이렇게 7개예요. 임야도는 2개예요. 3000하고 6000. 이렇게 2개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실 때 여기 3000, 6000하고 이 3000, 6000은 여기 3000, 6000 있으니까 이거 바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적도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지적도가 3000이고 6000인 것은 경계점이 거의 99.9% 좌표로 되어 있어요. 경계점이 좌표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저기 서산에 가면 서산 매립지는 농지 엄청 크죠. 그죠? 거기 전부 다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도면이 6000짜리예요. 왜 도면이 6000일 수밖에 없냐면은 농지가 필지가 엄청 크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들어만 보세요. 그냥 축척이 500분의 1은요. 여기가 150m하고 실제 거리 150m하고 200m밖에 못 넣어요. 여기다 농지 한번 넣어보세요. 한 필지도 안 들어가지 이 안에. 그죠? 그래서 농지는 얼마로 하냐면 농지는 1000으로 하자요. 원래는 1000으로 하게 되면은 배로 증가되니까 300이고 400이 돼요. 이거로도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봤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1 전에 뭐 2 답이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이게 그럼 지적도 무슨 의미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가지고 승인 얻어가지고 6000짜리를 만들어요. 6000짜리를 만들면 크기가 얼마나 냐면 2400m 하고요. 2400하고 3000m예요. 그럼 2.4km하고 3km를 농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쉽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에도 뭐가 있어요? 3000짜리가 있고 6000이 있는 거예요. 임야도에 3000, 6000이 있으니까 저기서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적도에도 3000, 6000이 있다 이거예요. 임야도는 옛날에 3000짜리하고 6000짜리로만 임야도를 만들었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 대충 이해하셨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 그 5, 6, 30 써놓은 다음에 가보면 되잖아. 그럼 답은 1500, 2000, 2000. 1500은 절대 나올 수 없죠. 잘 생각해요. 1500은 도면이라는 게 배로 증가되거든요. 1500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2500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2000이 문제인 거잖아. 1000 다음에 2000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5, 6, 30 써놓고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지적대 축척이 7종인데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요. 머릿속에 빙빙 돕니다. 3600, 1200, 1500 이렇게 보지 마시라 공부는. 그잖아요. 아까 토지 표시 6개를 소재, 지번, 지문, 면지 이렇게 나와야지 경계, 좌표 이런 식으로 6개를 끄집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흐름이 있잖아 공부에도. 자 이제 그럼 도면에서도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도면은 2가지 형태가 시험에 나와요.
도면은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면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야. 도면에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한 거 있죠. 얘 갖고 답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도면에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도면 등록사항이 아니잖아. 그러면 도면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라면 일단 면적을 찾아요. 장. 등록 안 되죠? 고유번호 등록 안 되죠? 고유번호 그림이 안 들어가니까. 대장. 좌표도 안 들어가겠죠? 그 중에 하나 답이더라 이거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형태는 두 가지예요.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 그 다음에 도면을 딱 그려주고 너 이거 한번 도면 한번 해석해보라 이거지. 이 도면 한번 해석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페를 보니까 공시법 너무 재미없대요.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공시법 너무 재미없대. 지적법 너무 재미없대요. 읽고만 말았는데, 아니,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재밌으면 좋죠. 에? 그래서, 그게 재밌게 해야 되는구나, 강의를. 나름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도에 또 쫓기다 보면 또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도 나가야 되잖아. 사실은 제가 재밌긴 한데 수업 시간에 잘 안 웃어요, 제가.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의 테두리. 테두리를 뭐라 그래요?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도각이 아니라 도각은 선이니까 도각선이라고 해요. 도각선. 얘를 무엇이라고 하는 이거를? 도각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써줘야 돼요? 여기 도면 어디를 쳐다보시면 되냐면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거 고려보라 이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밑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걸 수치라 그래요. 그 도각선 및 무엇이 들어간다? 도각선 및 수치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는 잘 설명 안 해드리는데 원래는 요 수치 써있죠? 여기 수치 써있죠? 여기 XY가 써져 있는 거거든요. 도각선에 XY 값이 써져 있는데 이 XY를 알면 저 도각의 면적을 알 수 있어요. 면적을. 자, 축의 개념 한번 이거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거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설명 안 해드려요. 다 부담 없이 들으라 하더라도 분명히 시험에 나왔던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도면이 지각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도면 여기에 이렇게 수십 장의 도면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십 장의 도면이 이렇게 안 쳐져요. 이렇게 안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요 도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도면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쪽에 X축, Y축, X축, Y축. 제가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손이? X. 제가 지난주에 반대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 이쪽이 무슨 축? Y축이에요. 여기가 10이면 여기다 1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14면 여기다 14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4죠? 4죠? 4. 이해하셨어요? 요 값이 20이면 여기다 2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25면 여기다 얼마를 써줘요? 25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5. 이거 얼마예요? 4. 면적 얼마예요? 시험 문제.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24만 9,200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아마 24만 9,6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11만 4천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지. 11만 4천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얼마로 써 있어요? 11만 4,500이라고 써요. 이런 거에서 수치라 그래요. 어? 면적 얼마예요? 면적. 요 면적. 구해보라니 알려드렸잖아 지금. 20만. 이쪽 400, 이쪽 500. 아니 10단위하고 10만 단위 어려워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추계적인 알려드렸잖아. 수치가 써져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 지금. 14회 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 틀렸어요 이 문제.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아 면적을 구하랬으니까 이 수치에 비밀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비슷한 거 그냥 빼서 그냥 어차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비슷한 거 그냥 빼가지고 그냥 곱하면 답이 돼요. 14회 때 공인중개사 기출.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거죠. 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계산 문제를 좀 싫어하세요. 저거 딱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일단 패스하고 가니까 못 푸는 거야. 패스.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또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비슷한 거 그냥 빼서 곱해 그냥. 이게 400이든 200, 500이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봐봐. 이거랑 이거를 빼면 400인데 꼭 여기가 400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24만 9,200하고 24만 9,000 빼면 400인데 꼭 이 변의 길이가 400처럼 느껴지잖아 지금. 사실은 이게 400인데. 도면은요. TV야 TV. TV가 이렇게 넓적해요? 위아래로 뾰족해요? 옆으로 이렇게 넓죠. 4대3 비율이잖아. 4대3 비율이잖아.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4대3 비율이에요. 이쪽이 3이고 이쪽이 4 정도의 비율을 가져요. 그래야 좀 안정감이 있거든 사실은. 이런 TV 있어요? 없잖아요. 정확히 네모난 TV? 없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TV가. 이렇게. 맞죠? 요 길이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아마 TV가 인치가 나올걸요? 50인치다 45인치가 대각선 길이가. 아이고. 도각선에는 뭐가 있다? 도각선 및 수치.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까요? 요 놈이. 경계지 경계. 도면에 들어올 때 선이니까 경계죠 경계. 경계. 이해하셨어요? 얘 일은 지번이에요 지번. 대는 지목이에요. 지목.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 제가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에요. 11번, 12번이야. 이게 도면 번호예요. 1, 2, 3, 4, 12번 도면 번호인데 저 도면이 8번 도면이라 가정을 하자고. 8번 도면이에요. 저 도면은. 그럼 8번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뭐를 그려?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려봐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몇 번? 5번. 왼쪽에 있는 것은 7번. 오른쪽은 9번. 밑에는 11번. 이렇게 인접도면하고 접속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색인도예요. 여기에 좌측에 상단에 뭐를 그려준다? 요걸 그려줘요. 이렇게. 이거를 무엇이란다? 색인도라고. 여기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우리 교재는 9번이라고 써있죠? 수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10개 채색되어 있죠? 네? 이 도면은 그 지역에 8번째, 도면 번호가 몇 번이다? 8번. 8번째 도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몇 번이고? 5번이고, 여기는 7번이고, 여기는 9번이고, 여기는 11번이다. 이렇게 요게 바로 무엇이다? 이걸 색인도라고 그래, 색인도. 그럼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죠? 대한민국에 이런 땅은 수도 없이 많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재가 들어가야지. 지번은 있는데 뭐가 없어 지금? 소재가 없으니까 여기에 용인시
운학동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용인시 운학동.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재를 나타내더라. 이거 소재. 그 다음에 이게 지적도예요, 임야도예요? 일단 모르지 정확히는. 그게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를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것을. 그것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지적도 제 몇 장, 몇 장 중 제 몇 토다라고 써주는데 당연히 제 몇 호예요? 제 8호죠. 8호. 8호. 이거를 쭉 전체 이것을 무엇이라고 도면에 무엇이란다? 도면의 제명이라 그래.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 자, 지적도에는 축척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1200분의 1이라고 딱 쓴다고 이렇게 1200분의 1. 그 1200분의 1의 개념은 1200분의 1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다? 축척이더라 이겁니다. 축척. 그러면 자, 토지 표시부터 가자고요. 소지집은 들어가요. 지목, 목도 들어가죠. 목도 들어가죠. 면, 장이니까 안 들어가죠. 경계 들어가죠. 좌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유자로 가서 소유자에 관한 거 안 들어가죠. 소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안 들어가죠. 여기 끝이다 이거. 이게. 그려보시라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복잡한 그림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막 그리는 게 아니잖아. 도각선 그리고 수치 쓰고 경계 쓰고 집원 쓰고 지목 쓰고 색인도 그리고 소재 쓰고 제명 쓰고 도면에 축척 없는 도면이 어디 있어? 축척 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니까 쉽게 그리지만 여러분 처음에 쉽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된다는 소리 연습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산이라고 써 있으면 이 산의 의미는 뭐예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그건 필지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의 장, 여기서 장의 지목은 공장용지. 공장용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게 딱 그려졌어. 자,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면은. 하나는 뭘 물어보는 거?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또 하나는 해석해라 이거지. 이 도면 딱 그려졌어요. 만나보세요. 이 도면은 8번 도면이다. 오. 지번이 2는 지목은 공장용지다. 맞죠? 산의 의미는 임야도와 임야도의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지를 말한다. 경계는 가장 가늘게 그려야 돼요. 0.1로. 0.2mm로 제도한다. X 15회 때 문제, 14회 때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면적 어떻게 구할까요? 재는 게 있다 그랬잖아. 전자면적기로. 좌표를 모르잖아 지금. 도해지적이죠. 이걸 도해지적이라고 그래. 면적 어떻게 구해요? 전자면적기라고 하는 면적 재는 거로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밖에 나갔어. 나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근점들 많이 볼 수 있다 그랬죠? 지적 도근점을 도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전체 얘네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 점이라고 얘기해. 지적 기준점. 근데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자 빠진 그냥 삼각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삼각점은 수락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수락산 정상에 콘크리트 표속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십자가 살짝 그래 폼 파져 있고 여기 옛날에 써 있으면 건설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건설부. 요즘 만든 것은 국토부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나요.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막 야호하면 큰일 나.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왜 기름점 파손할 수 있잖아. 기름점 파손하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잖아. 이거
콘크리트 표석이니까 2년 2천만 원 주고 가져가면 돼요. 비싼 거에 되게. 이게 삼각점이라는 게 삼각점.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요거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요거 공부하시라. 요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잖아, 여기 지금. 되면 이렇게 뭐가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건축물하고 구조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위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물 및 무엇?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도면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이 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를 보셨을 때 건축물하고 구조물이 실무적으로는요 도면상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법상으로는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법상으로는 등록해라 이거. 법상으로는. 이렇게 지적도를 그려보시면 등록사항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려보지 않고 얘를 그려보지 않고 앞 페이지에 일반적인 기재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읽어보시는 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에? 거기에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 절대 그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 다 등록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은 그려보면서 그려보시면서 그러면 금방 지적에 눈을 떠요. 그러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뭐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1, 2월 달에 확실히 잡아놓으면 3월, 5월, 7월 까먹지 않게 수업만 잘 들으시면 10개 이상 맞춰요. 10개 이상. 근데 자, 좀 전에 전 시간에 그럼 교재 잠깐 보시면 그 149페이지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보면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4번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써 있죠. 그거 지금 설명 안 해드렸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써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하남이라고 써 있잖아. 149페이지 정가운데 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4번. 제가 지금 등록사항 하면서 밑줄 안 그어드렸죠? 이게 밑줄인 거야, 이게 다. 결국은 다 그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라도 안 중요한 게 없는 거잖아. 다 공부하셔야 돼, 전부 다. 자, 보세요. 전 시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랬잖아. 좌표의 개념이니까. 맞죠? 그래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50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151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그림이 약간 달라. 그죠? 엄청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딱 3가지가 달라요. 3가지가. 자, 이제 볼게요. 3가지가 다르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여기 하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측량을 뭐 갖고 해요? 좌표 갖고만 하는 거예요.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이 도면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해하라고. 이 도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명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있죠? 여기에는 제명 끝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는 제명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명 끝에 뭐라고 써 있다? 좌표라고 써 있잖아요. 이 제명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 2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쪽 도면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나머지는 똑같아.
경계 들어가고 지번 들어가고 지목 들어가고 똑같아요. 다만 얘는 필지가 좀 불규칙하고 이쁘지 않지만 얘는 필지 형상이 네모 반듯한 그 차이지 똑같다라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경계점이죠. 경계점이죠. 얘도 경계점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보면 이 점의 XY, XY 알죠? 두 점의 좌표라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점 얼마? 16이다. 이건 뭐예요? 거리예요. 무슨 거리예요?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잰 거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계산된 경계 점 간에 무엇이 거리가 등록되더라. 이 도면은 없어요. 이 도면에는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도면 등록사항 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가로 닫고 뭐라고 써줘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좌표 갖고 구하는 거야.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있으니까.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전자면적계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의 면적을 전자면적계로 구한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예요. 좌표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제목 끝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좌표라고 써져 있으니까. 시험에 26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의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답이에요. 다른 지문이 뭔지 아세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표고. 표고라는 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수업 1년 동안 표고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아요. 네? 나머지 보기 4개가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는 지문들이야.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방위각, 방위각 안 들어보잖아. 그런 거 다 버려도 된다 이거. 그 답이 이거였어. 26회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 시험 문제. 근데 이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가 26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려보시면 쉽게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한번 그려서 알았어. 까먹었단 말이에요. 또 그려봐. 몇 번 그리면 이제 안 까먹어요. 근데 한 번 그리고 이게 2달, 3달 지나면 못 그리지만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공부 안 될 때. 뭐 다른 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들어보세요. 무슨 축? X축. 무슨 축? Y축. 여기 10, 여기 10. 만나는 요점이 A점이라고 가정하면 좌표는 10, 얼마? 10이에요. 14, 15. 만나는 요점을 B점이라 하면 B점의 좌표는 14, 얼마? 15.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경계점이고 경계점이에요. 거리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얼마야? 4잖아. 이 길이 얼마예요? 5죠? 여기를 13이라고 하죠. 편의상. 13이라 하고 여기를 13이라 여기를 14라고 하자고요. 10, 여기는 13, 14고 여기는 10, 10이죠. 그럼 이 길이 얼마? 3. 이 길이 얼마? 4. 이 길이는 5예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다 이거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5. 이거 어려우세요 계산? 얘를 3cm 자를 가지고 3cm를 그어.
4cm를 긋고 이어보면 5cm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이게.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같은 축값에 빼가지고 제곱제곱해서 루트를 씌워. 계산기 루트 누를 줄 아시죠? 이렇게 표현된 거 있죠? 이렇게 표현된 거. 이게 루트예요. 근데 9를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3이죠? 근데 계산기 누를 때 번호 9번 누르고 루트 놓으면은요, 이거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루트를 누르고 9를 눌러야 되는 계산기가 있고, 루트를 먼저 누르고 9를 누르는 계산기가 있고, 9를 누르고 루트를 누르는 계산기가 있어요. 또 이게 회사마다 좀 틀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거리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말을 만나보세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아니에요.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도면의 등록사항. 그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면적 어떻게 구해요? 좌표에서 구해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여기서 다음 설명 중 이 도면을 그려놨어. 이 도면을 그려놨어요. 이 도면을 보고 해석하시오. 1번. 면적은 전자면적계에 의한다. X. 이 1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되어 있잖아. 그죠? 이 도면을 가지고 경계복원 측량한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경계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경계복원도 좌표 갖고 하는 거야. 24.16m, 이게 메다거든요. 24.16m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미 나와버렸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15회부터 27회까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말이 최소한 5, 6번 이상 나왔다 이거예요. 답이었었고 얘도 답이었었고 이것만 벌써 2번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면에는요. 이제 도면에는 도각선 및 뭐가 들어가요?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고 색인도 들어가고 도면에 제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무엇?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들어가고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계산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 내용을 보시면 토지대장부터 지적도 2m까지 그린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써놨어요. 끝이에요. 요거 가지고 풀는데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작년에 2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을 알면 그들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표시예요.
그래서 2장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걔를 알면 위에 채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거기서 조금만 더 연습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 넣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8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8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작년도 2문제. 여기서 2문제, 지목 2문제, 면적 하나, 경계 하나. 그럼 이것만 몇 문제예요? 여기 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몇 개예요? 6개죠? 5개죠? 등록상에서 둘. 그럼 몇 개예요? 7개잖아. 작년도 7문제 나오고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7개를 맞춘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한다고 나왔어. 그거 하면 8개. 나머지 4개 있었겠죠? 4개는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27회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26회도 25회도 24회도 똑같이 기본 6, 7개는 여기서 나온다. 얘네들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좌표는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구나. 그때 뭐를 작성을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 정도만. 좌표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있죠. 좌표법으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요즘에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나와요. 우리 애들한테 보니까 우리 애들 수학책에 보면은 다각형이 그려져 있고 좌표가 주어져 있더라고. 면적 구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르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갖고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가르쳐 주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대. 학교에서 그렇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 이 방법이 더 좋은데 아니래. 그거 방법 아니래요. 네 맘대로 해라고 말하죠. 간단하게 구하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곱해서 그냥 빼면 답이 나오는데 그 방법을 알려줬더니 아니래. 그 방법 아니래요. 자기 방법이 있대.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말하죠. 저보다 수학을 잘하니까 전 수학 잘 못하고. 그래서 도면에 14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일반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밑에 2번에 뭐가 써있어요? 요거 써있잖아요. 2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써있고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제면 끝에 뭐라고 쓴다? 좌표라고 쓰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3번을 읽어보시고요. 4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그다음 5번 지적도 축척 7개가 있고 임해도의 축척 2개가 있어요. 됐죠? 지금까지 1회부터 27회까지 도면에 대한 문제는 이 한 페이지가 다예요. 자,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딱 2가지 종밖에 없다라는 거야.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도면 한번 해석해 보라 이거지. 이 도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4번 다시 보시면 일람도라는 게 있고 지번 색임표라는 게 있죠. 일람도가 중간에 4번의 마지막 줄에 일람도가 있고 지번 색임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적 공부 아니잖아. 그죠? 자, 지번 색임표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책 있죠, 책. 전공서적들. 맨 뒤를 딱 펴보면 뭐가 나와요? 찾아보기. 여러분들, 저는 책 살 때 맨 뒤를 봐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책을 살 때 맨 뒤를 봐요.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몇 번 인쇄됐는지를 봐요. 책을 봤는데 2012년이라고 써있으면 안 사요. 왜? 그 책은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그 책은 안 팔린다는 소리야. 수학책을 사더라도 맨 뒤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인쇄 내역이 나와요. 2016년도 몇 판 인쇄가 써있다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판매된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책은. 근데 2012년도 써있으면 그 책 사면 안 돼.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찍어놨는데 안 팔리니까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 그거 말고 책의 뒤에 보면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 무슨 단어가 써있고 옆에 약간 뭐가 써있어. 이렇게 써있죠. 그 단어는 14페이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번색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상계동에 수천 필지가 있잖아요. 필지가 1000필지 이상 될 거예요. 근데 456필지가 456번의 지번이 몇 번 도면에 등록된지를 바로 모르잖아. 그럼 지번색임표에서 몇 번을 찾아요? 456을 찾는 건 넘기면 바로 나오겠죠? 옆에 8이라고 써 있어. 그게 뭐예요? 도면번호야. 그럼 이 필지는 456이라고 하는 지번은 몇 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요? 8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번색임표예요. 중요한 건 뭐다?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번색임표가 뭐냐라고 묻진 않는다 이거야. 그냥 지적 공부가 아니다 정도만. 그다음에 일람도. 자, 일람도는 이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일람도 여기가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을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봤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뭐가 그래? 이렇게 뭐가 그려져요? 하천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하천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도로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철도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지나갈 거고 뭐도 있어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것에 도면이 이렇게 안 쳐지지 않겠냐? 여기 도면이 이렇게 격자 간격으로 이렇게 안 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 2, 3, 4, 5가 바로 도면 번호예요. 이게 일람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상계동의 지번부여적의 뭐다? 얘가 지번부여적의 경계예요. 지번부여 지역의 무엇이다? 경계. 이게 바로 일람도예요. 그러니까 일람도는 말 그대로 안내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아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뭐를 봐야 돼요? 도로교통 안내지도를 봐야 되잖아. 그럼 도로교통 안내지도를 보면 상계동을 딱 피면은 이게 먼저 그려져요. 이게 그려지고 여기에 1, 2, 3, 4, 5, 6 한 다음에 여기 밑에 페이지 수가 써 있어요. 그 페이지를 딱 펼치면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요? 확대돼 갖고 쫙 나오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이 일람도 자체가. 중요한 건 일람도는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은 일람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일람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일람도는요, 별도의 지적 공부의 보조적인 장부지 등록사항이 아닌 거죠. 26회 때 나왔던 문제. 다음 중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일람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는요, 색인도를 뭐로 바꿔놓은 거야? 색인도를 일람도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지문을. 그렇게 해서 낸 거야. 출제하신 분은. 또 오늘은 3개를 한 거, 딱 2개 한 거 사실은. 하나 뭐 했어요? 면적. 또 하나 등록사항. 면적하고 등록사항만 한 거야. 맞죠? 면적은 그냥 면적은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거하고 뒤에 단수 처리하는 거 정도만 보시고 이걸 보시라 이거를. 등록사항. 여기서 2문제 이상 나오니까.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토지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드리고 지적을 맞출 거예요. 다 어차피 이번 11월 달에는 지적만 하고 12월에는 이제 등기를 할 거니까 중요한 것만 전체적인 흐름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